전체적으로 요점 정리 한번 봅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1973년 요거 그냥 참고로 보시고, 자, 두 번째 보시면 간호경향이라고 되어 있죠. 간호경향. 그래서 이 간호의 경향은 오늘날은 그냥 키워드만 좀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키워드만. 그래서 오늘날은 누가 위주다? 환자 위주다. 환자 위주다. 그리고 또 오늘날은 전인간호다. 전인간호라는 거는 전체를 다 보겠다는 거야. 육체, 정신적인 것 모든 거를 다 포괄하는 간호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인간호다. 그 말은 또 어떻게 말하면 포괄적인 간호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은 재활에도 초점을 둔다. 재활에도. 그래서 재활도 3차 예방에 집어넣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활인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재활에도 초점을 두겠다. 그러나 오늘날은 치료의 목적보다는 건강 증진, 예방에 초점을 두는 간호로 가고 있다. 라고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걸 중시한다 그랬죠. 개별 간호다. 그래서 여기에서 환자 위주다, 전인, 재활간호, 예방이다. 그리고 전체 육체, 정신, 사회적인 모든 건강을 아우러주는 포괄간호다. 그리고 인간 중심의 개별간호다. 이렇게 키워드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간호의 대상자는, 자, 간호의 대상자는 환자 이러시면 안 돼요. 환자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날은 질병 예방에 초점을 둔다 그랬잖아요. 예방에 초점을 두니까 건강한 사람들도 간호의 대상자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환자와 건강이 모두를 말하니까 모든 사람이 간호의 대상자가 된다. 그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WHO 아시죠? 세계보건기구.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건강의 정의를 말할 때 신체적인 거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신체적으로 건강해야죠. 육체적으로.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는 건강한데 정신적으로 사이코패스고 이상한 사람이면 안 되잖아.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돼.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도 다른 사람들하고 잘 지내야죠. 은둔형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안녕까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떤 거다? 건강이라는 거는 신체적으로,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안녕인 상태. 여기에서 어떤 거를 빠진다? 영적인 안녕은 빠집니다. 영적인 거.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WHO에서 말한 거 말고 그냥 건강이라고 말하면 신체, 정신, 사회, 영적인 안녕까지 들어가지만 아직까지는 WHO에서 신체, 정신, 사회적인 안녕까지만 건강이다 라고 넣었습니다. 영적인 거는 넣을까 말까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되셨습니까? 요거 나왔던 문제고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간호의 3요소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자, 이 간호의 3요소는 그냥 우선은 여러분들이 지식이 있으려고 지금 지식을 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지식은 과학적인 것에 근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콘타를 지키면 안 되고 아세틱을 지키고 이런 게 전부 다 지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는 이 지식이 그냥 시험을 위한 지식이 아니라 꼭 실무에서 꼭 여러분들이 조금 똑똑한 간호조무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식은 너무 많아. 그런데 환자한테 가서 주사를 하는데 계속 찌르고 아이고 하고 다시 뽑고 또 찌르고 다시 찌르고 다시 찌르고 회를 치는 거예요. 환자에다가. 그러면 환자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죠. 기술도 있어야 돼. 스킬, 테크닉도 있어야 되는 거죠. 기술적인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기술도 아이보이도 너무 잘해. 지식도 엄청나. 그런데 환자에 대한 마음이 나무 막대기처럼 단단하고 뭐 생명체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신적인 거에 해당하는 사랑, 요런 게 필요하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랑이다. 여러분 그냥 눈치로라도 찾겠지. 사랑이다. 되셨습니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한국간호조무사
어쨌든 여러분들은 간호조무사분들이시니까 간호조무사의 윤리 강령에 대해서 혹시나 하고 한번 언급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직업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료에 대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 중에서 시험에 나왔던 부분은, 그리고 자주 보기로 예시가 나오는 부분은 동료에 대한 부분은 은근히 자주 나옵니다. 그럼 이때 동료라는 부분에서 보면 우리는 보건의료인의, 의료인이라고는 안 했어. 보건이란 말이 들었잖아요. 보건의료인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한다? 정직한 행동으로 동료 간에 상호 협조한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정직이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풀면서도 자주 물었죠. 자, 어떤 예가 있었습니까? 투약 실수를 했는데 보고를 안 했어. 혼날까봐 그냥 슬쩍 넘어갔어. 그럼 이거는 무슨 의무를 위반한 거다? 정직의 의무를 위반했다. 그런 말 했었죠. 그 다음에 병동물품을 분실했어. 잃어버렸는데 모른 척했어. 정직의 의무를 위반한 거죠. 혈압계를 떨어져가지고 부셨어요. 잘못했어요. 그랬는데 몰래 숨겼어요. 그럼 그건 뭐예요? 정직의 의무를 위반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말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신고의 의무, 보고의 의무 이러면은 틀렸고 정직의 의무입니다. 내가 은큼하게 이렇게 쉽게 말해서 숨긴 거야, 속인 거야. 이런 거는 정직의 의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로는 이런 문제가 있었죠. 자, 동료가 이번에는 내가 아니에요. 조금 전에는 혈압계를 내가 부셨거든요. 그리고는 숨겼어. 그랬을 때 그건 뭐였지? 정직의 의무를 위반했죠. 이번에는 동료가 혈압계를 파손시키고 숨기는 거를 내가 봤어요. 내가 동료가 부시는 걸 봤어요. 그리고 숨기는 걸 봤어요. 그럼 이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보고한다. 우리 여러분 보고라는 거에 프레임에 너무 갇혔잖아. 뭐든지 다 간호사에게 보고한다니까. 보고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건 어떤 거야? 쉽게 말해서 조금 그냥 우스갯소리로 꼰질러 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죠? 내가 그냥 말해주면 일러준 것밖에 안 되잖아. 그랬을 때 이럴 땐 어떻게 한다? 당사자가 간호사에게 보고하라고 우리가 설득하는 거죠. 내가 직접 보고하면 꼰질러 주는 것밖에 안 되고 내가 그러지 말고 우리 보고해야 돼 라고 설득한다. 누가 주체가 되는지에 따라 다른 거 아시겠죠? 내가 숨겼으면 그건 정직하지 못한 거야. 근데 내가 누군가가 하는 걸 봤어. 이럴 때는 보고하도록 설득하라.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제가 중간중간에 여러분 페이지를 좀 적어놨어요. 페이지를 적어놨는데 우선 이거는 은하출판사 페이지를 제가 조금 적어놨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조금 참고해야 될 내용은 전체적으로 눈도장을 찍을 부분이라든지 또는 지면상으로 제가 일일이 다 적기가 힘든 부분은 제가 조금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목이 나오면 한번 찾아서 한번 봐주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또 제대로 안 볼까봐 제가 주말에 다 적었어. 또 여러분 좀 중요한 거 위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면 아는 부분은 안 적어도 돼. 근데 내가 요 부분에서 요런 부분은 조금 키워드를 적어놔야 되겠다 싶은 부분은 적어두세요. 왜냐하면 3월 19일 날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이 책자를 보시다가 한번 쑥 훑는데 정말 너무 안다고 싶어서 빈 여백으로 놔뒀던 이 공간이 엄청나게 궁금할 때가 있을 수 있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든지. 그럼 누구한테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키워드를 적어두면 좀 생각해내기가 훨씬 쉽습니다. 봐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직업 윤리를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이런 윤리를 지키면 어떤 점이 좋냐 이래 말했을 때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별할 수 있잖아. 간호조무사의 업무, 간호조무사가 해야 되면 안 되는 업무 이런 거를 알면 자기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잖아. 자기 자신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를 구별할 수 있으니까.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내가 의사가 예를 들어서 마취해라 시켰어도 마취라는 건 내 업무가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내가 지혜롭고 양심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똑똑해지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야 누가 안 다쳐요? 여러분도 안 다치고 환자에게도 해를 안 주겠죠. 그래서 안전하고 유익한 행동의 방향을 제시해 주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러한 판단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환자한테 해를 줬어. 그럼 여러분들이 법적인 책임 모면할 수 없죠. 그래서 법적인 책임 한계를 내가 식별할 수 있죠. 책임을 안 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피할 수도 있고 그렇게 이렇게 모든 거를 내가 알고 지키면 어때요? 내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올라가면서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 그런 부분입니다. 뭐 급여를 올리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말 나오면 X. 그냥 느낌으로 찾을 수 있겠죠. 느낌으로. 그죠? 이거는 답이겠다. 이거는 답이 아니겠다. 뭐라 표현 못하겠지만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키워드 되는 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적어 두시는 게 도움이 되세요. 자, 이번에는 간호조무사의 직업적 관계입니다, 여러분.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누구랑 같이 일을 합니까? 간호사와 일을 하죠. 그래서 간호사와의 관계 또는 환자와의 관계, 환자 가족과의 관계, 주변 사람들과의 직업적으로 어떤 관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여러분이 이 부분은 뭐 외울 건 없어요. 많이 다뤘던 부분이니까 한번 몇 가지만 언급을 하면 간호 업무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보조 수행한다고 하셔야 돼요. 보조 수행한다. 그리고 지시된 업무를 마음대로 임의로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리고 무슨 환자에게 이상이 생겼다, 뭐 투약에 대한 뭔가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 무조건 보고한다는 거, 그거 있었죠. 그리고 사직을 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 달 전에 내가 사직하겠다 알리고 그리고 후임이 정해진 다음에 떠나라. 그죠? 그 다음에 근무 시간을 내가 근무를 변경하고 싶어. 데이를 이브닝번으로 바꾸고 싶어. 그럴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죠? 가능한 한 일찍 누구에게? 직속 상관에게. 니하고 나하고만 바꾸면 안 돼. 직속 상관에게 빨리 설명하라. 그리고 환자 질병에 대해서 환자가 물어봤어요. 또는 외부인이 물었어요. 기자들이 와서 막 물었어요. 모두 저한테 오세요. 제가 다 답해 드릴게요. 그럼 안 된댔죠. 환자 질병에 대해서 물으면 간호조무사는 의사나 간호사에게 물어보도록 하라. 그죠? 그렇게 알려줘라. 그리고 비밀 누설, 환자나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 왜? 3년에 3천이죠. 그죠? 그리고 금전이나 선물을 고맙다고 줬어. 그럼 어떡한다? 병원 규칙상 안 된다고 설명하고 정중히 사양하라. 그리고 업무가 바빠 죽겠는데 시트 갈아달라고 했어.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환자에게 상황을 설명한 후 나중에 해준다고 말한다. 되셨습니까? 그리고 환자와의 관계는 인정 정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 너무 지나치게 그 관계가 넘어서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이 전체적인 직업적 관계였죠. 익숙한 내용들이죠,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리뷰는 해보십시오. 이런 부분이 간호관리에서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병원 간호 행정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병원 간호 행정은 누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까? 병원 간호 행정은 환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아시죠? 그죠? 환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에 보시면 의사가 부도덕한 행위를 지시했어요. 자, 의사가 부도덕한 행위를 지시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여를 거부할 수 있다. 참여를 거부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중요하죠. 주의, 의무, 태만이라 그랬습니다. 자, 주의, 의무, 태만이란 이 말 뜻은 뭐라 그랬어요? 업무상 과실이야. 과한 실수를 한 거야. 일을 하다가. 왜? 좀 정신을 똑바로 안 차려서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주의, 집중을 제대로 안 했다는 거야. 그거를 게을리한 거예요. 그래서 위급한 증상은 빨리 보고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 이 위급한 증상을 즉시 의사한테 보고를 하지 않은 거예요. 일부러 하지 않은 건 아니야.
내가 정신을 똑바로 안 차려서 실수한 거지. 그래서 환자가 손해를 보게 된 거죠. 그런 경우를 뭐라고 한다? 주의, 의무, 태만이라고 하죠. 주의, 의무, 태만. 그럼 이때 주의, 의무, 태만이라면 수술하고 나서 꺼즈가 복강 안에서 발견되었다. 이거는 뭐예요? 주의, 의무, 태만이잖아요. 사이드레일을 안 올려서 환자가 떨어져서 다쳤다. 주의, 의무, 태만이잖아요. 환자한테 해를 준 거 맞잖아요. 그 다음에 더운 물 주머니를 온도를 제대로 안 재가지고 46에서 52도 온도를 제대로 안 재어가지고 환자가 화상을 입었다. 되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주의, 의무, 태만인 거죠. 그죠? 그리고 주사기를 아셉틱하게 무균적으로 다루지 않아가지고 환자가 뭐 염증이 생기고 뭐 이랬다. 그럼 그것도 뭐예요? 주의, 의무, 태만이잖아요. 시험 문제에서 나오면 구별하실 수 있겠죠?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어렵진 않지만 나왔죠? 설명 및 동의 의무. 그래서 우리가 의료 시행 전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설명 및 동의 의무는 언제 하는 거다? 전에 하는 거다. 퍼미션 받는 거 그죠? 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될 의무가 있다. 그 말입니다.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시면 자, 중요합니다, 여러분. 간호관리에서는 간호조무사가 이 일을 해야 되나 하면 안 되나 하는 거 제일 많이 물어요. 그래서 간호조무사 업무는 어떤 게 들어간다? 우선 전체적으로 환자의 감염 예방을 위해서 주위 환경을 정리하는 거 들어가요. 그 다음에 환자를 옵저베이션, 관찰하는 거 있죠. 관찰하는 거 들어가죠. 그 다음에 검사물을 채취한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채취는 간호조무사 업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샘플링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떤 거다? 검사물을 수거한다 이에요. 되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의원급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의사의 지시하에 의료인의 지도하에 한다 하는 게 있으니까 하는 거지만 원칙적으로는 이 업무의 단독 업무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운반한다, 수거 운반한다 또는 보조한다. 그죠? 그리고 드레싱을 한다 이런 말하면 안 돼. 드레싱은 하는 게 아니야. 그죠? 그러면 드레싱을 어떻게 한다? 준비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체온, 맥박, 호흡을 측정한다. 그리고 기구를 소독한다. 그리고 사후 정리한다. 그리고 침상 정돈한다. 그리고 낙상이나 화재가 일어날 요인이 있는지 사이드레일 올려주고 인화성 물질이 있는 게 옆에 있는가 이런 거를 관찰한다. 이런 게 들어가야 됩니다. 되셨습니까? 절대 여러분 밑에 보시면 간호조무사 업무에 처치한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처치한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드레싱한다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검사물을 채취한다 이런 말 안 들어가요. 그리고 치료한다 이런 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약을 내가 투여한다 이런 말도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되셨습니까? 그리고 간호조심, 간호기록을 한다. 이것도 사실은 간호사 업무거든요. 이거 안 들어가. 그 다음에 마지막 거 조금 조심하세요. 간호사 업무를 분담한다. 자, 간호사 업무를 분담한다. 이 말 뜻을 한번 볼까요? 그럼 간호사 업무를 나눠서 자, 간호사 업무가 10개인데 네 간호사 조무사인 당신이 3개 하고 내가 7개 할게 간호사가. 이렇게 합니까? 아니잖아. 그 10개면 10개는 다 간호사 업무인데 그거를 나누어서 하는 거는 아닌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업무를 분담한다 이렇게 말하면 틀렸습니다. 두 번째 거 유념하십시오, 여러분. 간호조무사 업무가 아닌 거 구별해내실 거.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요거는 공중보건에서 나온 부분이기도 하죠. 자, 메슬로우의 위계적 욕구입니다. 자, 위계적 욕구 이 부분은요. 시험 문제에서 단순하게 제일 밑에 욕구가 뭐니? 바로 위에 욕구가 뭐니? 가장 높은 욕구가 뭐니? 이런 식으로는 안 물을 거예요. 만약에 묻는다면 사례를 말하겠지. 그래서 그 사례가 무슨 욕구에 해당하냐? 그거를 묻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계속 수업 시간에 말했지만 인간의 욕구는 피라미드,
꼭대기를 향해서 올라가는 욕구가 있다 그랬죠. 근데 그 욕구가 처음부터 가장 정점이 꼭지점에 있는 자아 실현의 욕구를 바로 이룰 수는 없다 그랬어. 그러면 순서대로 계단을 밟아 올라가듯이 가야 되니까 제일 밑에 욕구는 뭐라 그랬습니까? 생리적 욕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생리적 욕구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다. 그건 아셔야 되겠지. 그럼 생리적 욕구 하면은 어떤 게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서 공기가 없으면 여러분 어때요? 안 되겠죠. 산소가 없어서 환자가 호흡이 헐떡헐떡 된다. 그거는 생리적인 거야.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상관이 없어. 그래서 문제를 보실 때 여러분들이 산소가 부족해서 산소 포화도가 낮아서 환자에게 산소를 줬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산소가 부족해서 호흡이 있는 거는 누구나가 인간이라면 똑같은 거야. 그래 그건 무슨 욕구다? 생리적 욕구인 거죠. 생리적 욕구. 그 다음에 물이 없어서 갈증이 느껴서 환자가 막 힘들어해. 그럼 그거 당연히 생리적 욕구 아닙니까? 그래서 막 오물을 흙탕물을 막 먹어. 그건 생리적 욕구야. 그 다음에 아파하는 것도 누구나가 느끼는 거잖아. 동통, 배설, 싸고 싶은 거, 그 다음에 자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쉬고 싶은 거, 이런 거 전부 다 인간이라면 모두가 느끼는 공통적인 가장 기본적인 욕구, 생리적 욕구입니다. 얘들이 나오면 구별하실 수 있겠습니까? 생리적 욕구. 그러면 생리적 욕구를 해결했어. 내가 배가 고파서 막 지금 허겁지겁 휴지통에 있는 거 주워 먹었어. 음식 누가 버린 거 주워 먹었어. 먹고 나니까 무슨 욕구가 올라오는 거예요? 안전의 욕구. 이거는 내가 먹은 게 혹시 식중독이 걸리면 어떡하지? 이제 생각나는 거예요. 그죠? 안전의 욕구. 그래서 이거는 주로 사고가 날까봐 무서워하는 거 또는 다칠까봐 무서워하고 이런 욕구를 안전의 욕구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목발을 짚은 환자가 계단을 처음으로 내려갈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안전의 욕구. 그 다음에 욕창 체위 변경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환자가 욕창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체위 변경을 제대로 했으면 욕창이라는 위험에 노출이 안 됐겠지. 위험에 노출이 안 됐겠지. 욕창이라는 게 안 생겼겠지. 그런데 체위 변경을 스스로 하지 못해서 또는 누가 옆에서 제대로 해주지 못해서 욕창이라는 위험에 노출된 거죠. 그건 무슨 욕구다? 안전의 욕구가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이 두 가지가 기본 욕구야. 가장 기본적인 욕구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 기본 욕구를 이루니까 조금 더 고급진 욕구가 자꾸 올라와. 이제는 내가 어느 곳에 소속이 되고 싶은 거야. 그런 욕구를 뭐라고 한다? 소속의 욕구라고 하죠. 어느 곳에 일원이 되고 싶다라고 했죠. 그럼 소속의 욕구가 이루어졌어. 특히 이 소속의 욕구는 누가 가장 강하게 느낀다? 청소년들에게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욕구가 소속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청소년들한테 가장 큰 욕구가 뭐냐 이래 말하면 소속의 욕구입니다. 얘네들은 그 일원에서 일탈되는 거를 가장 두려워하니까. 되셨습니까? 그러면 소속의 욕구를 이뤘어. 내가 그 일원이 됐어. 내가 그 병원에 내가 가고자 하는 병원에 들어가서 같은 유니폼을 입거나 그 병원 일원이 됐어. 그럼 거기서 만족이 돼야 되는데 사람의 욕구는 어떻다?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더 올라가서 어떤 욕구가 생긴다? 자아 존중의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내가 그 안에서 인정받고 싶은 거야. 내 스스로가 존중받고 싶은 거야. 그 일원이 된 거에서 만족이 안 되고 거기서 내가 뭔가 더 다른 사람들 보고 인정받고 싶은 거죠. 그런 욕구를 자아 존중의 욕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아 존중의 욕구는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요즘같이 코로나 때문에 면회가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인데 환자가 간호사에게 간곡하게 잠깐 보호자 밑에 가서 면회 좀 하고 오고 싶댔어요. 그때 간호사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고 딱 거절했어. 그럼 갑자기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의견이 묵살당한 느낌이 든다 그랬죠. 이래서 화가 갑자기 팍 나는 거야. 그런 욕구를 뭐라고 한다? 자아 존중의 욕구인 거죠. 그 다음에 유방절제술을 한 환자가 자궁절제술을 한 환자가 내가 더 이상 여성성을 잃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의기소침해지는 그런 마음은 자아 존중의 욕구라고 했었죠. 기억하실 것. 그럼 이 두 가지는 심리적인 욕구를 이제 이루는 거지.
그 다음에 이 가장 위의 욕구는 무슨 욕구가 된다? 자아 실현의 욕구가 되는 겁니다. 이 자아 실현의 욕구는 자아 존중의 욕구보다 더 높은 욕구야. 그래서 내가 남한테서 인정받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내 스스로가 내가 만족하고 싶은 거. 그래서 아주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사람들을 돌보고 하는 데서 만족을 느끼는 거, 그런 욕구가 아니겠습니까? 가장 최고의 욕구죠.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자, 순서대로 보시기도 하지만 사례를 기억을 하실 것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은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쪽이니까 아셔야 되겠죠.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은 얼마다? 1년에 8시간 이상을 받습니다. 8시간입니다. 보수교육은 몇 시간이다? 8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은 이번에 3월 19일 시험 치시는 올해 2020년도, 22년도는 보수교육은 면제예요. 안 받으셔도 되세요. 안 받으셔도 되고 취득한 해는 안 받으셔도 돼. 그리고 내년에는 하루라도 365일 중에서 일을 했다 하면은 보수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되셨습니까? 8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이 사람 지금 이걸 가지고 자격증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나 없나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격신고는 몇 년마다 한다? 3년마다 합니다. 알아두세요. 자격신고는 3년마다 합니다. 그럼 이거를 누가 보수교육 8시간마다 해라, 8시간 해라, 자격신고 3년마다 하라, 누가 정했겠어요? 간호조무사에 관한 모든 영역은 누가 정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놨겠죠. 보건복지부 장관이 여러분의 보수교육 8시간, 자격신고 3년마다 이렇게 정해놨다고요. 되셨죠?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초해부생리입니다. 기초해부생리. 자, 기초해부생리 부분은 여러분이 시험에서 간단하게 나오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은 그래도 참 할 게 많고 힘드시죠, 여러분?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내가 하시다가 이 부분을 보는데 아우 너무 복잡해, 모르겠어, 나 처음 듣는 말이야, 버리시고 내가 아는 건데 헷갈리는 거, 그리고 기본적인 거, 그런 거를 갖고 가십시오. 아셨죠? 빈도가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아니니까. 자, 보겠습니다. 자, 인체를 구성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체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뭐라고 하지? 그건 알 수 있지 않을까? 세포라고 하겠죠? 세포. 자, 세포. 그것만 하나 구별을 하시고, 그럼 이 세포들이 모여서 여러분 결합 조직 뭐 이런 말 나오죠. 신경 조직 이런 말 하죠. 그럼 세포가 모여서 뭐가 된 거다? 조직이 된 거야. 그러면 조직들이 모여 가지고 위 또는 뭐 식도 또는 뭐 폐, 간 이런 장기가 되는 거죠. 그런 장기를 뭐라고 한다? 기관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 기관들 중에서 위 또는 뭐 십이지장, 공장, 회장 이런 게 모이면 뭐라고 합니까? 소화기계 또는 폐, 기관 뭐 이런 게 모이면 후두 이런 게 모이면 뭐라고 합니까? 호흡기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관이 같은 것끼리 모이면 개통, 소화기계, 호흡기계, 비뇨기계, 순환기계 이런 식으로 된다. 그 말입니다. 참고로만 하십시오, 여러분. 참고. 자, 그 다음 거 보시면 반드시 아셔야 되겠죠, 여러분. 이거 모르고 시험장에 간다는 거는 너무 양심이 없는 거야. 그래서 소장과 대장이죠. 자, 소장은 어떤 게 소장이 된다? 십이지장, 공장, 회장. 그죠? 그리고 대장은 맹장, 결장, 직장. 되셨습니까? 특히 시험 문제에서 우리 모의고사에서 다뤘죠. 변이를 일으키는 부분. 아, 마려워 느끼는 건 어디다? 직장이다. 직장이다. 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직장암이 잘 생기는 부위도 어디였어? 죄송해요. 대장암이 잘 생기는 부위도 어디였습니까? 직장. 그리고 하나 더. S자상 결장 연결 부위. 되셨습니까? 직장, 그리고 직장과 S자상 결장 부위. 잘 생긴다 그랬습니다. 봐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대장하고 소장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라는 부분 한번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내가 다 모르더라도 어느 거라도 기억하자. 저는 소장을 그냥 언급했습니다. 소장은 영양분을 여러분 흡수하는 일을 해. 그래서 내가 영양분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영양분을 쫙쫙
빨아당겨주는 거, 영양분을 내 몸속으로 쪽쪽 빨아당겨주는 거는 소장이 하는 겁니다. 소장이. 그러면 대장은 어떤 일을 하냐면요. 수분을 빨아당길 거야. 수분. 그래서 내가 먹었던 음식물 먹고 난 찌꺼기가 덩으로 나갈 때 그 안에 물기를 쪽쪽 빼고 그게 변으로 나가게 해주는 거죠. 결론, 소장은 영양분을 흡수하는 거야. 그러면 영양분을 흡수한다는 말은 그 안에 소장에 뭐가 있어서 그렇다? 육모라는 게 있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모가 있다 이런 말하면 어디였지? 소장이었잖아.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육모가 있어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장은 육모가 없어요. 그래서 수분만 흡수하지 영양분은 흡수 못해요. 되셨습니까? 그것만 알아두세요. 그거라도는 아니고 그게 제일 중요해. 자, 그 다음에 참고로 본다면 소장은 참고입니다, 여러분. 소장은 주름이요. 옆으로 지었어. 횡주름이야. 그래야 영양분을 안에서 자기가 쪽쪽 내려가지 않고 안에서 머금게 만들어서 쪽쪽 빨아당길 수 있지. 반면에 대장은요, 주름이 길게 되어 있어. 그래야 덩이 밑으로 내려가지. 그죠? 그 다음에 복막수라는 거는 이거는 대장에 득득 붙어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대장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장은 길이가 길어요. 굵기는 가늘어요. 대장은 길이가 짧아요. 굵기는 굵어요. 덩 만들어서 밀어내야 되니까. 되셨습니까? 자, 소장은 영양분을 흡수하는데 뭐가 있어서 그렇다? 육모가 있어서 그렇다. 되셨죠? 되셨어요? 그까지만. 그 다음에 비뇨기 순서입니다. 자, 비뇨기라고 하면 여러분 순서대로 기억합시다. 비뇨기 순서는. 자, 비뇨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변을 만들어야 되겠죠? 어디서? 신장. 그럼 그 만들어진 소변이 쫄쫄쫄쫄 내려와야 되겠죠? 어디를? 소변이 지나가는 관, 요관을 타고 내려올 거야. 그리고 소변이 내려와서 어디 곳에 턱 모여야 되겠죠? 모이는 장소, 방광. 그래서 방광의 소변이 어느 정도 모이면 아우 소변 마려워 하고 어디를 통해서? 요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죠. 순서대로 기억하십시오.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신장부터 요도까지가 비뇨기입니다. 여기를 보는 검사를 뭐라고 합니까? 비뇨기를 보는 검사. 우리가 마법의 약 조영제를 써서 여기를 보는 검사를 정맥, 신우, 조영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정맥, 신우, 조영술.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신장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 아셔야 되겠죠? 신장은 양파 껍질과도 같다 그랬어. 양파 껍질은 껍질 벗기면 또 껍질 나오고 또 껍질 나오죠. 그것처럼 신장에도 양파 껍질 같이 이 껍질 벗기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는 양파 한 껍질에 해당하는 거. 그게 뭐다? 네프론이라고 했었죠. 네프론. 되셨습니까? 봐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밑에 거는 해부 생리를 안다면 여러분 풀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 안쪽에 여기 파진 부분에 신우가 있지. 그럼 신우에서 방광으로 소변이 내려온다잖아. 내려오는 그 관을 뭐라고 할까요? 이관이라는 거지. 이관 뭐라고 해? 요관인 거죠. 여러분 답 지금 적고 계시죠? 요관입니다. 되셨습니까? 그거 한번 봐주십니다.